예전에는 씨름 선수로 활동하며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 있었던 66세 남성. 최근 들어 운동만 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붓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수년 전부터 고혈압을 방치하고 수병과 음주도 지속되어 심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는데요. 검사 결과는 심방세동, 중증 신부전.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오늘 건강주의보에서는 조용한 살인자 신부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신부전은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몸 구석구석에 피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좀 피곤하네, 숨이 차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이게 바로 신부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찬 호흡곤란, 그리고 누우면 더 숨이 차서 앉게 자게 되는 기좌호흡, 심지어 밤에 자다 벌떡 일어나게 되는 발작성 야간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심장이 위험하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나 발목이 붓는 부종, 체중 증가, 식욕 부진, 심한 피로감, 빠른 맥박 등도 주요 이상 신호입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서 폐에 물이 차고 혈액순환이 나빠져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신부전은 갑자기 악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들은 나이 탓이라며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신부전이 의심된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검사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검사는 심전도 검사인데요. 이 검사를 통해 심장의 리듬이 정상인지 혹은 부정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은 신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되죠. 다음은 흉부 엑스레이, 즉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심장이 커져 있지는 않은지, 폐에 물이 차 있지는 않은지, 즉 폐부종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액이 역류하면서 폐에 체액이 고이게 되는데, 그 결과 숨이 차거나 기침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검사는 바로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심장이 실제로 얼마나 수축하고 얼마나 잘 이완되어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검사인데요. 신부전의 진단뿐만 아니라 심장의 수축 기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혹은 이완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등 신부전의 중증도와 유형을 판단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검사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있는지를 보는 검사로 심근경색이나 허혈성 심장병이 의심될 경우 시행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NT-프로벤피라는 신부전 지표를 포함한 혈액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심장 부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심장 초음파 검사가 기본적인 3대 검사이고, 이후 필요에 따라 MRI 등 추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신부전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호흡곤란, 부종, 피로감과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꼭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신부전은 단지 노인성 질환이 아닙니다. 심장에 부담을 주는 모든 질환들이 신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심장이 무리하게 피를 보내야 하면서 근육이 두꺼워지고 결국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 판막질환, 당뇨, 고지혈증, 만성 신부전 등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 그리고 흡연과 과음과 같은 생활습관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는 항암제에 의한 심장 독성으로 신부전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수님, 커피를 많이 마시면 신부전 발병에 영향이 있나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고혈압이 있는 환자라든가 아니면 카페인을 해독하는 능력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해독한 능력이 적어서 조금만 먹어도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어도 이제 뭐 특별하게 수용 다 해독을 하기 때문에 뭐 잠도 잘 주무시고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잠을 잘 잔 편이거든요. 그러면 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큰 사람이에요. 그러긴 한데 이제 커피 자체도 커피 자체지만 그러니까 많은 연구들 중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연구들 중에는 이 커피를 많이 먹었던 분이 아무래도 좀 적게 먹은 분에 비해서 좀 부정맥 위험도를 좀 올린다라는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두근거린다든지 우리 이제 갑자기 불규칙하게 맥이 이제 뛰는 빈도가 좀 더 많아진다는 보고는 있는데, 그 부정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안 좋은 건가, 그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갑작스럽게 좀 불규칙하게 뛴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증상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당히 드시는 게 하루에 한 잔 정도는 전혀 문제는 없고요. 네. 신부전 치료는 단순히 증상만 완화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장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가능하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역할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이 되는 건 약물 치료입니다. 신부전 치료에는 다양한 약들이 사용되는데요.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꾸준히 그리고 제대로 복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른이라고 하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네프릴리신 억제제라는 약은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이 더 망가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심장의 산소 소비를 줄여줘 심장이 무리하지 않도록 도와주고요. 이뇨제는 몸에 쌓인 과도한 수분을 빼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다리가 붓거나 숨이 찼던 증상이 한결 나아질 수가 있죠. 기존 치료보다 신부전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연구 결과들도 있어서 적절한 환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전 치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SGLT 억제제인데요.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지만 지금은 당뇨가 없는 신부전 환자에게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장 보호 효과가 확인됐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양한 약제를 환자 상태에 맞춰서 조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정해진 용량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받는 것입니다. 중간에 임의로 끊거나 줄이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많이 진행된 환자에게는 약물 치료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기나 시술을 통한 치료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한 삽입형 제세동기, 심장의 좌우 펌프 기능을 맞춰주는 심장 제동기화 치료, 또는 심장 기능이 거의 멈춘 환자에게는 인공심장 보조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거나 관상동맥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원인을 해결해야 신부전도 함께 호전될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나 판막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도 신부전 예방의 핵심이겠죠. 특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약물의 심장 독성 때문에 신부전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정기적인 심장 기능 검사도 꼭 필요합니다. 신부전은 조기에 진단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고 다리가 자주 붓는 증상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 상담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부전은 단순한 심장질환이 아닙니다. 목숨과 직결되는 병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생활 속 평범한 증상들이 사실 심장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지금이라도 심장 건강을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정기검진과 생활습관 관리로 심부전을 예방하고 건강한 심장으로 오래오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